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오전에 다 들으셔서 제가 크게 할 얘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얘기 몇 가지 하고 이게 뭔지 설명드리고 해보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DB 교육 하셨잖아요. DB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계약이죠. 고객의 목적은 뭐예요? 서비스. 그 DB만 생각하면 무료로 보험 가입하는 거잖아요. 고객의 목적은 무료로 보험 가입을 하는 거고, 우리의 목적은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마음속으로는 계약, 겉으로는 고객의 목적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객의 목적에 맞췄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고객의 니즈를, 보험에 대한 니즈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보장 분석을 해서 보험료를 줄이든, 보장 분석을 해서 보험료를 늘리든, 또는 소개를 받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언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 무언가를 할 때 도움이 되는 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단 이번에 지금 아침에 강의했던 그 DB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고객, 그리고 과거에 이미 DB를 사서 가지고 있는 계약하지 않은 DB들,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잘 활용하면 좋겠고요. 이 툴을 활용하실 때는 여기 사업단 전체가 사용하는 방법, 또는 2인 1조로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DB와 이미 가지고 있는 보육 DB, 보육 고객을 가지고 이 방법을 썼을 때는 내 고객에게 내가 전화하면 안 돼요. 내 고객은 다른 사람이 전화해줘야 돼요. 마치 회사의 관계자인 것처럼. 고객님, 인카서비스에서 무료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이벤트에 당첨되셔서 전화 드렸습니다. 내 거 아니고 상대 2인 1조로 바꿔서 하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짧게 하나씩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보험 시장은 굉장히 어렵죠. 경쟁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빅테크들도 들어오고 있고, 챗GPT도 나와서 여러 가지 걸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어떤 DB가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하냐면 많은, 그러니까 보험 본사 상품을 만들거나 뭐 통계를 내거나 이럴 때는 빅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스몰 데이터가 필요해요. 개인의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밥그릇이 몇 개고, 자녀가 몇 명이고, 소득은 어떻게 되고, 이런 스몰 데이터, 개인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다른 데는 여기 영통에 30대 여성이 500명인데 걔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30%다? 이건 빅데이터잖아요. 근데 네가 암에 걸릴 확률은 30%야. 이건 스몰 데이터죠. 내 개인의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스몰 데이터예요. DB 자체도 그 DB 하나를 가지고 스몰 데이터를 끌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보통 빅테크 기업들이나 인터넷으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접속을 해요. 접속으로. 얘는 뭐예요? ET. 접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객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접촉을 하잖아요. 그죠? 접촉을 할 때는 여러분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신뢰를 쌓는 방식 중에 하나가 무료로 보험을 가입해준다든가 무료로 보험을 해준다든가 그러면서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잖아요.
DB 받아가지고 바로 그날 결제 계약을 끌어낼 수 있다면 그분의 능력은 탁월한 거예요. 아주 탁월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씩 단계별로 가신 분들은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죠. 우리는 탁월한가 우수한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챗GPT 나온 뒤로는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그냥 알려줘요. 이제 고객들이 나보다 더 똑똑한 챗GPT한테 물어보면 웬만한 거 다 알려주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얘들이 물론 가짜로 소설도 쓰고 거짓말도 하지만 창조적인 일을 하지는 못해요. 아직은. 굉장히 창의성이 필요한 것. 또 하나 인공지능이 하지 못한 것들, 정의라는 건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무언가 무기를 하나씩 장착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험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헬스케어라는 거에 무기를 장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헬스케어는 옛날에는 치료 위주였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돼요? 뒤에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 관심 있는 건 예방이에요. 예전에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일화가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유럽에서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조기에 사망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유독 유대인들은 확률이 낮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 차이 있어요. 손 씻기.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 손 씻는 거, 이 손 하나 잘 씻은 게 신생아들의 사망 확률을 굉장히 낮췄던 거죠. 그 차이 하나예요. 그래서 예방에 대해서 요즘에는 거의 다 이제 케어, 예방 쪽으로 많이 갔어요. 또 장수하는 노인분들에 보면 우리 치아가 28개인데 자연 치아가 최소한 20개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얼마 전에 치과 의사 한 분이 양심 선언을 한 게 있어요. 임플란트 있잖아요. 우리는 치아 보험을 많이 파니까 임플란트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임플란트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가능하면 자연 치아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 자연 치아를 살리는 치과 의사들이 좋은 의사예요. 치과 의사들은 돈을 벌려면 임플란트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연 치아를 살려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 거죠. 정부도 그래요. 이제 완전히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보험 의료 정책이 2019년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구강 보건 사업에서 구강 및 전신질환 통합 증진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2022년도에 이미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이버든 구글이든 구강 건강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구강의 건강이 전신질환 또는 장수, 기타 등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코로나 때 우리가 알겠지만 대부분 마스크를 썼잖아요. 마스크를 쓴 이유는 구강 대 구강으로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니까 막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또 부작용도 있어요. 마스크를 쓰게 되면 입안이 건조해져서 세균들이 또 증식을 하게 돼요. 이런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구강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인해서 보험산업은 옛날에는 위험 보장의 기능만 있었어요. 보험금을 얼마를 줄 거냐가 있었고, 과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어떻게 하면 안 줄까를 고민했던 보험회사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보험 사고가 안 일어나게 할까, 이거에 더 중점을 둬요. 그래서 많은 보험사들이 이미 헬스케어 기업들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거나 제휴를 하고 가지고 있어요. 삼성이든 한화든 신한이든 자기들 어플을 쓰고 건강관리를 하면 뭔가 보답을 해줘요. 그게 보험금 나가는 것보다 싸요. 그쵸?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치료를 위해서 의료보험에서 치료비가 나가는 것보다 예방을 위해서 예방을 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훨씬 더 이득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험 자체가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서비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보험 회사는 고객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 보험금 지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요. 그렇겠죠? 건강관리는 누가 해요? 고객이 스스로 하지만 거기에 보조적인 역할은 이런 헬스케어 기업, 보험회사, 이런 등록, 정부 이런 데서 하고 있다는 거죠. What will your last 10 years look like? Will you be quick enough for a game of tag with your grandchild? Strong enough to embrace every moment? Will you grow old with vitality? Or get old with disease? It's time to decide. The average Canadian will spend their last 10 years in sickness. Change your future at makehealthlast.ca. 이거 보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왼쪽? 오른쪽? 왼쪽이죠. 누구나 다 왼쪽에 있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해요. 국가가 바라는 것도 저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요양원, 요양병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가깝게는 일본이 먼저 그랬고 우리나라가 그랬고 일본은 요양보호사가 부족해가지고 이미 동남아에서 요양보호사들을 데려다 썼어요. 이미.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동남아에서 요양보호를 해주시는 분들이 올 날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이미 우리가 얘기하는 가정부라고 하죠. 필리핀에서 오는 걸로 이미 되어 있잖아요. 이제 요양보호사들도 이미 다 올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하게 사는 게 화두가 되고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보험회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설령 내가 건강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면 돼요. 지금 실손보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치료보가 하나 있죠.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그 백내장이었고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는 치료가 하나 있어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무릎 줄기세포 치료. 지금 이게 실손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보험금 자체가 나가거든요. 조만간에 또 백내장처럼 문제가 될 소리가 굉장히 커요. 어쨌든 신의료 기술이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치료는 되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딱 보면 60대 같아요. 피부가 여성분인데 진짜 탱탱해요. 1년에 1억씩 일본 가가지고 줄기세포 맞고 와요. 정말로. 여기다가 맞아요. 줄기세포를 맞으면 확실히 좋아진대요. 확실히 돈이 많이 드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곧 그렇게 돼요. 곧 이미 국내에서 줄기세포를 개양해서 맞는 분들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이미. 그래서 향후에는 건강하게 관리할 건데 이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으로 해결한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질병하고 건강보험 초회 보험료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만큼 고객들이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헬스케어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다 할 건데 우리는 이 바이오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삼성화재 뭐 등등해서 전부 다가 결합을 하고 있죠. 이분은 드러커라는 교수님인데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시킬 수도 없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측정을 해야 되고 측정을 해야만 관리가 돼요. 제가 좀 몸이 좀 있고 살이 좀 쪘죠. 제가 체중계에 올라가지 않으면 제가 몇 킬로인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되게 심각한지를 몰라요. 체중계에 올라가면 심각하네라고 느끼죠. 그러신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저처럼. 그래서 장수를 하려면 얼마 전에 코로나 전에 제가 유전자 키트를 굉장히 많이 유통을 시켰었어요. 강의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질병 예방을 위한 암 같은 것들은 병원에서 해라. 키트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보험 쪽에서 유전에 의한 질병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유전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은 약 5% 미만이에요. 실제로는 꼭 100% 유전 때문에 생기는 병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 미만이에요. 그리고 가장 좌우하는 거는 사회적인 조건들이에요. 직업이나 환경, 그리고 나서 경제력. 돈 많은 사람과 경제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건강 나이 또는 평균 수명을 비교를 하면 우리는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데 비교를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고 그래요. 보통 우리 꼭 그래요. 드라마 보면 항상 그래요. 꼭 없는 사람들이 이상한 병에 걸리고 꼭 주인공들이 맨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일부러 쓰겠죠. 그렇게 그게 또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건강한 수명을 1년 연장해주면 약 2,5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선물하는 거다. 지금 여러분들 고객 만나서 매일 1시간씩, 10분씩만이라도 뭔가를 하게 하면 그분들한테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주는 거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고객들이죠.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항상 계속 일해요. 얼마 전 그제 신문기사에 은퇴한 사람들이 일을 했더니 연금을 깎았다.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싶대. 그분들은 건강한 분들이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기대 수명도 올라가고 그런데 오래 일해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 일하고 병원도 더 많이 가요. 빈곤율도 훨씬 높아요. 그런 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컨설팅 현업은 예측해서 관리하고 준비하여 치료한다가 컨셉이에요. 예측은 마이크로, 건강검진, 유전자 검사도 이쪽은 다 비용이 들어서 병원에 가야 하는 거고요. 질병을 예측해서 관리해요. 생활 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바꾸고 또는 건강식품들을 먹음으로써 내 건강 관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걸린다고 하면 경제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험, 연금, 저축, 투자 우리는 보험 이렇게 준비해서 치료한다. 정밀 치료하거나 맞춤 치료하거나 또 간병에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보험이 이렇게 질병 치료를 한다라는 게 컨셉이에요. 요즘에는 중입자 치료가 우리나라 연대병원에 하나 생겼죠. 요게 한 6천, 7천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웬만한 여기 혈액암이 아닌 거의 모든 암은 다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립선 암은 거의 100% 치료가 된다고 하고요. 계속적으로 한다고요. 일본 가서 이런 걸 하면
한 1억 1천에서 1억 3천 정도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오면 한 반값. 앞으로 한 3개 정도가 더 생긴다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암도 이제 머리 빠지고 뭐 이렇게 없이 돈만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한 10번 정도 치료한다고 하는데 10번 들어갔다 나오면 치유가 되는 시대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일에 대응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비슷해요. 고객을 발굴하고 DB가 됐든 뭐가 됐든 관심을 유도하고 메디칼적인 리스크를 파악하고 강제적인 질병 예측하고 대안 제시하고 소개 확보하고 계약한다라는 게 컨셉이에요. 가망 고객을 발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망 고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망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일단 뭐예요? 가장 쉽게 하는 게 DB 구매하잖아요. 그죠? DB를 구매했는데 거기서 계약이 안 나오면 DB를 버려요. 근데 내가 그 고객의 휴대폰 전화를 알고 있고 전화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재산이 되거든요. 설령 처음에 갔다고 하더라도 오전에 강의를 들으셨던 화재보험 DB를 고객이 무료로만 가입하고 나한테 쌩 깐다 하더라도 그 고객의 전화번호는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 고객한테 적어도 이벤트 문자 또는 이런 관련된 문자를 보내서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회를 한 번 더 갖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더 높아질 거고 이런 헬스케어는 검체를 채취한 이후에 결과지를 갖고 한 번 더 만나거든요. 2번의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계약 고객이라든가 소개 고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프로모션을 안내를 하는데 내가 내 고객한테 전화를 하면 신뢰성이 떨어져요. 두 분이서 짝을 지어서 크로스로 하시면 조금 더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보유적인 DB 고객도 마찬가지고 보유고객 DB 고객은 전화를 할 때 아예 그 고객을 만나겠다고 한 고객이잖아요. 그냥 우리 회사에서 직접 해도 돼요. 그런 DB들은. 그런 고객 DB들은 직접 하셔도 되고. 그리고 법인 시장 하시는 분들은 법인에서 임직원 복귀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복리 후생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활용해서 서비스 하면서 그 비용은 대표한테 페이백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단체 보험이나 또는 CEO 플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인하우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대형 쇼핑몰 이런 데서 인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상담하시면 무료로 검색해준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문화센터, 유치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어린이들도 할 수 있으니까 타액을 뱉을 수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닭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상품이니까 그분들한테 원아들한테 검사해주고 부모님들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부모님들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식. 이렇게 해서 가망 고객을 발굴하고 사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은 세균 덩어리예요. 모든 게 다 있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렇게 했어요. 세계를 바꾸게 될 생화제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매 치료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다. 빌 마리스라는 구글 벤처 설립자가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많은 데서 굉장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1조 원 규모의 R&D 자금을 투입해서 이걸 연구하고 있어요. 이게 미생물이라는 게 인간이 내한에 가장 태초에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때 가장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본을 가지고 있었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잘 많이 모르지만 이걸 연구하고 있고 이것들이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는 구강 안에 살고 있는 약 700여 종의 미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해균 18종 그리고 유익균을 분석을 해서 구강 질환과 그 세균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전신 질환을 예측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불균형되면 치매, 파킨슨, 우울증, 비만, 대장염, 대장암, 아토피, 천식 등등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질병을 유발하진 않지만 질병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균형, 불균형한 미생물, 질병 감염병, 건강관리하는 거, 생활습관 개선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여기서 치주 질환이 있다라는 것은 내 입속에 유해 세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질병이 유발하니까. 그러면 염증이 생기고 혈류를 타고 그 유해 세균들이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질병을 좀 더 악화시키거나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엄마가 이가 안 좋으면 애들 대부분이 이가 안 좋아요. 뽀뽀해서 엄마가 아이한테 뽀뽀했죠.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씹어서 주기도 했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질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족력 얘기하잖아요. 유전력도 얘기해요. 유전력보다는 가족력이 훨씬 커요. 왜 그래요? 같은 생활권 내에서 음식도 비슷하게 먹고 생활 습관도 비슷하고 우리나라의 식생활은 그냥 내가 먹던 숟가락 같이 막 떠먹죠. 우리나라 식생활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족력이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 보험에서는 사실은 유전력보다는 가족력을 더 좀 깊이 봐야 돼요. 그분의 어떤 보장 분석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가족력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검사는 유해세균 16종하고 유익균 18종을 분석해가지고 지금 이 검사는 코로나 때 해가지고 검사했던 방식 있죠? PCR 검사라고 해요. 그 검사 그 기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꽤 비싸요. 코로나 검사 한 건당 검사 업체들이 국가로부터 얼마씩 받았게요? 아세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걔네들이. 그러면서 주가도 엄청 올라갔고 건당 12만 원에서 13만 원씩 갔어요. 얘도 그 정도의 가치를 하는 검사고요. 실제로 치과에 가면 10만 원에서 약 15만 원 정도 해요, 이 검사비가. 그래서 우리나라 질병 통계를 보면 치은염, 치주질환, 치아오시, 치수 및 근단주의 조직의 질환, 요 구강 관련된 질병들이 세 가지, 그 중에서 1위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병원에 가장 많이 가는 이유가 질병이 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사망 원인은 만성질환, 생활습관병 때문에 암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실제로 다 이렇게 돼요. 만성질환 때문에 암이 되고, 이게 이제 사망률 있잖아요. 심혈관, 뇌졸중, 만성폐쇄성 질환, 뭐 호흡기암, 알츠하이머병, 치매, 설사, 당뇨, 심장질환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특히 질병을,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이 죽을 먹거나 뭐 이런 걸 많이 먹잖아요. 특히 이 저작작용을 잘 못하면 건강에 굉장히 해로워요. 이걸 해야 노인분들도 이거를 잘 하시는 분들, 저작작용이 있고 자연치아가 많으신 분들이 건강해요. 치아 하나는 약 한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 이게 EBS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연치아가 28개면 약 8억 4천만 원. 수원에 8억 4천만 원 정도면 한 32평 사나요? 그죠? 자연치아 지금 28개를 정상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을 한 채를 내가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치아가 하나 빠져가지고 임플란트를 했다거나 또는 뭐 금리를 넣었다거나 이런 분들은 한 3천만 원이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치아가 건강하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해균 종류를 나열해 주고요, 분석을 해서 이런 질병들을 예측해 줘요. 세균 공포도, 휴지질환 위험도, 치아 우식, 임플란트 구취 위험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치아 보험은 굉장히 설명하기가 쉬워요. 실제로 이거는 이게 안 좋으면 실제로 치아가 안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보면 결과를 가지고 보면 치아가 스스로 안 좋다고 이미 알아요, 고객들. 그리고 뇌질환, 치매, 요런 암, 요런 것들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런 요인이 된다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거의 뭐 진단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라 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결과지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음식 같은 거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먹어라 얘기를 다 해주니까 그냥 결과지만 보고도 설명하기는 그냥 한 번만 하나만 읽어보시면 설명하기 굉장히 편해요. 대화할 거리가 꽤 많은 거죠. 요거는 순서니까 그냥 상상대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저희 이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하시고 나와야지, 요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요거는 의뢰서예요. 검사 의뢰서니까 이건 연구소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다가 가족력 체크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끝난 다음에 2장이 있는데 요거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의료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볼 수 있다라고 동의를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보통 보장 분석 얘기하는데 저희가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리밸런싱 한다라고 해서 제가 용어를 하나 만들어서 고객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넘어가게
고객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건강 자산을 밸런스를 다시 맞춰준다라는 의미로 리밸런싱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소속 회사하고 밑에 여러분들의 성함, 소속 성함, 휴대폰을 적어주셔야 이 고객이 누구 고객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따로 자료를 보시면 되고, 싸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는 최고가 되려고 했던 것보다 유일하고자 노력했던 게 항상 긍정적인 결과물을 가져와 준 것 같다고 해요. 자기는 최고는 아니지만 그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싸이가 하는 거 보면 독특하죠? 꼭 그걸 보면 걔밖에 못할 것 같은 게 많아요. 다른 사람 못하는 게 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요즘에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나만의 무기를 장착하는데 그게 헬스케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B를 사고 가지고 있는 DB 보유 고객들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서로 같이 협의하셔서 스크립트도 짜고 프로세스도 짜고 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오히려 신규 DB 뭐가 다 찾아다니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더 시간적이나 비용적이나 더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데 연구를 하시면 많은 툴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아니에요. 많은 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 좀 되셨나요? 예.